지금 꼭지다 이러는데 이거를 지금 판단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진짜 그 실력인 것 같고요. 지표들 10가지를 다 종합적으로 보고 점수를 매기는 거죠. 객관적으로 여러 가지 지표들을 보자. 당연히 하락 시기가 있고 하락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과연 투자를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이거를 차근차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브릿지 조한송 기자입니다.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 상승폭이 5개월 만에 축소하고 또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부동산 시장이 본격적으로 조정 국면에 접어서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 매수자와 매도자 모두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거래 절벽 현상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어느 때보다 이 투자 판단이 어려워진 시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브릿지는 이 데이터로 부동산 시장을 분석하는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얘기를 좀 나눠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저평가된 알짜 아파트 한 채의 저자이시자 또 데이터로 부동산 강의를 진행 중이신 제이크 차님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 계시는데요.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이크 차라고 합니다. 네, 간단한 먼저 자기소개 먼저 부탁을 드릴게요. 미국이랑 영국에서 좀 생활을 하다가 영국에서 이제 석사까지 마치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서 한 5, 6년 전부터 이제 한국에서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수익을 좀 냈고 순자산을 이제 한 10배 정도 불려가지고 비법이라고나 할까요? 그런 거를 책으로도 집필을 하였고요. 그다음에 그거를 요즘에는 이제 강의로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투자는 언제 하신 건가요? 제가 사실 첫 투자는 좀 잘못했어요. 저는 처음부터 네. 사람이 처음부터 잘할 수 네, 없으니까 처음에는 그냥 무턱대고 성급함에 그냥 한 군데 지역에 가서 잘 모르는 상태에 공부도 많이 안 된 상태에서 그냥 한꺼번에 3개를 샀습니다. 3개를, 아파트를? 아파트를 3개를 사왔는데 뭐 지금까지도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꺼번에 3개를 샀던 지역이 2년 뒤에 또 한꺼번에 역전세를 맞았어요. 투자를 잘못한 거죠. 데이터를 하나도 안 보고 뭐 분양 예정 물량이라든지 입주 물량 이런 걸 하나도 안 보고 그냥 3개를 한꺼번에 샀는데 2년 뒤에 3개가 다 같이 입주가 돌아오니까 또 한꺼번에 사니까 전세 만기도 한꺼번에 되는 거예요. 그런 고비를 먼저 이제 맛보고 한번 쓰라림을 맛보고 그다음에 이제 더 이제 엄청 열심히 했죠. 그때 이후로 공부를 좀 많이 하고 했으면 어땠을까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보통 초보자분들이 저도 그랬었고 이제 하는 실수가 그냥 나는 부동산 투자를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디 핫한 지역에 그냥 갑니다. 그냥 가서 한 집을 한 20개를 봐요. 하루 종일. 여기서 이제 고르는 거죠. 그리고 내 몸이 피곤하니까 그냥 지르고 오는데 그게 실수로 이어질 수가 있는 거죠. 처음에. 그럼 첫 투자가 2016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정도 되고 그 3년 만에 순자산이 네. 10배가 된 건가요? 그 첫 투자 다음부터 잘 돼가지고 한 번 투자가 잘 되면 이제 한 번에 쫙 이렇게 상승을 하고 거기서 또 레버리지 더 일으키는 거죠. 얘가 상승했으니까 대출이 더 되고 그러고 또 새끼를 치고 이게 점점 이렇게 여러 개가 되면서 더 이렇게 되는 거죠. 초기 투자금이 얼마 정도였는데 10배가 된 걸까요? 제가 정확히는 말씀드리기 힘든데 억으로 치면은 뭐 한 자릿수의 억이 이제 2자릿수의 억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로 아파트를 투자를 해서 10배를 불리신 건가요? 분양권,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그다음에 아파트도 이제 구축, 준신축, 신축이 있는데 그렇게 갭 투자를 해가지고 하는데 구축 아파트가 오래되면 결국 재건축이 되고 재건축이 성공을 하면 분양권이 되고 분양권이 신축 아파트가 되고 신축이 준신축, 구축 또 다시 재건축 이렇게 순환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순환 주택들을 투자를 해서 그렇게 자산을 읽었고요. 이런 질문이 있을 수가 있어요. 상승장 시기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순자산이 10배 정도 불어나는 거다. 저도 운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승장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지금 뭐 2년 전, 3년 전에도 사실 뭐 되게 비싸다. 1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잖아요. 지금 꼭지다 이러는데 이거를 지금 판단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진짜 그 실력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제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구를 보고 숲을 보고 나무를 보고 나뭇잎을 봐라 이렇게 하는데 그렇다면 지금 투자를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가 지구거든요. 집값은 항상 비쌌거든요. 저도 항상 무조건 상승자는 아니고 사이클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언젠가는 당연히 하락 시기가 있고 하락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은 과연 그게 투자를 해야 될까 아니면 안 해야 될까 이거를
차근차근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첫 투자의 실패를 교훈으로 이제 데이터를 중심으로 예. 접근을 하셨다고 네, 보는 게 맞습니다. 맞겠죠. 그 지표를 좀 소개해 주시고 그래서 지금 투자해도 괜찮은 상황인지를 좀. 예, 저는 이렇게 지구숲 나뭇잎을 보고 있고요. 네, 지구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지구는 지구. 이제 경제에 관련된 건데 우리가 지구를 먼저 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서울 아파트 매매 지수를 보면 결국 경제 위기가 왔을 때는 당연히 하락을 하거나 보합을 했습니다. 이렇게 KB 부동산 매매 지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97년 이때 외환위기 때, 그다음에 2008년 금융위기 때 이때는 안 좋았고 KB 부동산도 그랬고 한국감정원 서울 집가지수도 마찬가지로 외환위기 금융위기 때 보합하거나 하락을 했습니다. 반대로 말씀드리면 이때 경제 위기를 피하면 우리가 완만하게 상승하는 상승장이다. 그 대신 경제 위기가 오면 하락장이다. 그래서 지금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 지표를 가지고 내가 점수를 매겨서 지금 경제가 좋아지고 있는가 아니면 경제 위기 쪽으로 가고 있는가를 판단을 하시면 네. 내가 투자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를 이제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10가지 지표들을 보고 저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되게 공부를 많이 하고 책도 많이 읽고 강의도 많이 듣고 해가지고 다 정리를 해본 거예요.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코로나 때는 거의 50점이었고 조금 나아지면서 올해부터는 점점 올라가서 지금 71점 정도 되거든요. 이거 매월 그럼 이 지표를 확인을 하시나요? 예,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지표 확인을 합니다. 그럼 지금은 3월 기준으로 71점이니까 투자를 해도 괜찮은 시점이다. 예, 제가 보고 있는 거는 한 근 3달 동안 총 경제지표 점수가 지금 쭉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12월엔 63점, 1월에 68점, 2월에 70점, 근데 3월에 71점. 그래서 요게 지금 나아지고 있는 게 보이기 때문에 지금 투자를 해야 될 시기다. 네. 근데 만약에 이게 떨어지고 50점 이하로 간다. 그러면 저는 이제 경제 위기가 왔다고 감지를 하고 그때는 좀 정리를 하거나 좀 주의를 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1번 지표로 보는 거는 제가 빅스 지수라고 하고요. 이거는 이제 주식하시는 분들도 많이 보는 지표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공포 지수라고도 하고 이제 불황 지수라고도 해요. 주식 시장에서는 변동성이 큰 거를 싫어하기 때문에 변동성이 컸을 때 코로나 때 이렇게 확 치솟았고 과거에도 08년도 위기 때나 아니면 그 전에도 위기 때 이게 다 치솟았습니다. 근데 이게 확 튀었다가 지금 많이 줄어들고 있죠. 거의 아직 최저점을 회복하지 못했지만 거의 다 왔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왔기 때문에 제가 8점을 줬어요. 두 번째는 OECD랑 GDP 지표가 있어요. CLI 지표라고 이 지표를 보면은 이게 코로나 때는 엄청 떨어졌다가 지금 다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거의 OECD에 속한 국가들은 다 이런 그래프를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거의 다 평균선 쪽으로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OECD는 그렇고 이제 GDP 연간 성장률이 있잖아요. 네, GDP 네. 연간 성장률 같은 경우는 이게 원래 다 모든 나라가 이제 빨간색이었는데 이제는 많이 회복을 해서 한국도 2.9%라고 나오고 있고 다른 나라들도 여기서 다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경제 성장률이 지금 예. 회복이 되고 있는 그렇습니다.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예. IMF도 발표를 하지만 애틀랜타 은행에서도 하는데 이거는 일단 분기마다 발표를 해요. 그래서 경제 1분기 성장률. 예. 그렇습니다. 예, 같은 지표긴 한데요. 그래서 얘는 지금은 4.4%가 넘었죠. 뉴욕에서도 발표를 하는데 보면 6%가 넘었습니다. 얼마 전에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네. 인프라 투자 투자도 하고 확대하고, 예. 예. 그래서 이렇게 연간 성장률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안 좋은 지표도 있어요. 이 지표는 부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GDP 대비 부채. 이거는 BIS라는 그 공신력 있는 또 그 기관이 네. 있어요. 요거를 계속 데이터로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결국 지금 구간이 부채가 쌓이고 있는 구간이다. 결국 뭐 미국이나 전 세계나 우리가 이제 글로벌 동조화 되어 네. 있기 때문에 다 똑같이 가거든요. 지금 부채가 많아지고 있다. 그래서 부채는 빚이 많잖아요. 지금 자산이 늘어나면서 우리 가계부채나 기업 부채도 그렇고 가계부채도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많이 하잖아요. 네. 저도 많이 했는데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자산이 늘어나면 이 부채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안 좋기 때문에 제가 OECD나 GDP 성장률 같은 건 좋아서 점수를 높게 주려다가 이 부채가 많기 때문에 10점 만점 6점밖에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부채가 많으면 또 버블이 터질 수가 그렇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버블이 없진 않죠. 버블이 쌓이고 있습니다. 이 버블이 항상 나쁘다고만은 말을 못해요. 이게 사실 버블이라는 게 나중에 터지고 나서 이게 버블이라는 걸 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터지기 전에는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이 버블의 끝이 어딘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걸 진짜 맞추는 거는 신의 영역이고 네. 그 버블을 활용을 하다가 안 좋아지는 지표가 나오기 시작하면은 우리가 좀 준비를 하자 이런 네. 마인드를 갖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근데 저는 부채 지표 하나만 지금 안 좋은 거 가지고 경제 위기가 지금 온다 이렇게 판단하는 건 좀 섣부르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도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 지표들 10가지를 다 종합적으로 보고 점수를 매기는 거죠. 그래서 계속 안 좋아지는 지표가 있으면 마이너스 해주고 네. 좋아지는 지표가 있으면 플러스를 해서 객관적으로 여러 가지 지표들을 보자. 이게 제 네. 전략입니다.